자, 윤석열이 다른 대통령은 말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두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윤의 관저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장관 관저로 하느냐 아니면 총리 관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가 굳고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경호가 어떠니 편의성이 어떠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는 왜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청와대가 광화문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경호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가리가 2019년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갔어요. 자, 그런데 현재 청와대는 벙커 시설만 빼고 모두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라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고, 그래서 잠은 총리 공간에서 자고 근무는 서울 청사에서 하고 NSC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지하 벙커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비상식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 출퇴근 때 교통 통제 문제도 있고 시민 불편 통신 장애도 있다. 집회 자유도 제한된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는 이 용산 국방부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쓰는 것이 제일 낫고, 그래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고 국방부와 합참은 서울에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계룡대로 가고 합참은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으로 가도 수용이 충분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연합뉴스도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에서 이런 거를 검토해서 용산 시대가 열리나, 그럼 한남동 관저로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나 외교 국방부 장관 공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호나 각종 테러 등에도 매우 유리하고 현 청와대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책임지고 이 청와대에 옮기는 문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옮기는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일이고, 저는 그러면 청와대 자리를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준다, 나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공원 적합 부지도 아니에요. 서울의 한 축의 구석에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할 게 아니라 청와대 부지는 저는 청년 원가 주택을 윤석열이 지어서 실천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높게 짓지 않아도 낮게 거기에 청년 원가 주택을 빡빡하게 지어서 이 시대의 화두가 국민들이 공원에서 쾌적함을 즐기는 부분이 화두가 아니라 집이 없는 청년. 자, 사교육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전부 청년들이 꼭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적은 월급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때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채택하기 전에 행명 20일에 서포 15조에서 그 아이디어를 채용하겠다고 과거 고위직 관료를 지낸 사람이 직접 와서 양해를 구했고 윤 당선인이 양해를 구했다라는 말까지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은 지금 현재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고 청고 저한을 높이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에 높은 건물을 올린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 윤당 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화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사람 좀 보내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윤이나 오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었다. 주택시장에 상당한 민간 공급 물량을 들여온다라는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만 하지 윤의 250만 호 중에서 이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했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야기되다가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죠. 쑥. 자, 그래서 당선 직후에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푼다라고 아주 경제라는 데가 유일하게 보도를 한번 했어요. 언론이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언론들이 윤석열이 청년 원가 주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측에서 청년 원가 주택 같이 부담스럽고 자기들의 칼라에 맞지 않지만 표 얻으려고 억지로 넣었던 그런 정책은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 20%에 분양하고 80%는 30년 저금리 상환한다. 혁명이 21이 주장하던 거 그대로 갖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청년 원가 주택을 갖다가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 공약을 이걸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표가 많이 얻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싼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이제 갚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원가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고, 매매 차익 중 70%를 돌려받게 해서 자산 형성도 돕겠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얹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과 연결해서 역세권의 첫 집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를 공공분양주택 형식으로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청년 원가주택은 언제 하느냐? 20, 30대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6만 가구를 해서 자기 임기 5년 내에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저 자리에 한 600가구 정도의 청년 원가 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공원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 데는 청년 원가 주택을 지어버리고 나머지 건물이 없는 집 부분에는 공원으로 해도 되지요. 그만큼 넓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한 윤석열의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 자, 당선되고 나니까 원가 주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첫 공약으로 이걸 말해놓고 그때만 해도 저는 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혁명 21의 서포 15조 중에 여러 개를 갖다 쓰고 그래서 개혁적으로 이 나라를 움직여 주기를 바랬는데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수구적이고 기득권 옹호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가 매우 못마땅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을 마주보고 시위를 했고 두 번이나 마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선을 나가려 했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사경을 헤매므로써 대선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면 김한길이와 김병준이가 귀환을 했어요. 인수위안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한길 위원장, 또 인수위안에 지역균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김병준 위원장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론자, 연정협치주의자들을 안에 넣고 또 정계의 이 일종의 정계 개편을 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좀 끝없이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는 문제가 될 건데라는 우려를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청년 원가 주택 문제는 당연히 이 청년 원가 주택을 갖다가 어디에 짓느냐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재벌회사 홍보부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주택 정책 가운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과 상반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가 있다는 거예요. 제1호 공약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제1호 공약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이 부분을 윤석열은 청와대 자리에 관철시켜서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첫 시작부터 숫골 기득권으로 전락해 갈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